어머, 이거 로고도 없는 싸구려네. 재벌가 며느리가 짝퉁인 척 들고 다니며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야? 시집살이가 얼마나 구질구질하면 속옷끈이 다 늘어났니? 야, 이 옷 찢어버려. 동창 회장은 며느리의 소중한 가방을 집어 던지고 와인을 쏟아부으며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옷이 찢긴 채 비를 맞으며 돌아온 며느리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멍든 어깨와 피눈물을 목격한 시아버지가 이미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비서실장, 내 며느리 울린 놈들. 자금줄부터 끊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회장님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상그룹 계열사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서지은은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준 낡은 시장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베이지색 천 소재의 군데군데 실밥이 풀린 가방이었죠. 지은이 구석자리로 가려는 순간 최미라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 지은아.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최미라가 과장되게 반가운 척하며 지은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응, 미라야. 잘 지냈어? 지은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지은아, 너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살까 하는데. 최미라가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평소에 쓰던 거야. 지은이 가방을 살짝 감추듯 뒤로 빼며 말했어요. 어디 브랜드야? 로고가 안 보이네. 최미라가 갑자기 지은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죠. 미라야, 그냥 줘. 별거 아니야. 지은이 가방을 돌려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봐. 야, 얘들아, 이리 와봐. 최미라가 가방을 높이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왜, 무슨 일이야? 한 동창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이거 봐. 지은이가 들고 온 가방. 최미라가 가방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웃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로고도 없네. 다른 동창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시장에서 파는 거 아냐? 우리 어머니도 이런 거 장바구니로 쓰시던데. 또 다른 동창이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이런 걸 들고 와? 설마 짝퉁인 척하는 거 아니야? 최미라가 지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니면 일부러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지? 우리 기만하려고. 옆에 있던 동창이 팔짱을 끼며 냉소를 던졌죠. 아니야. 이건 우리 남편이 첫 월급으로.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뭐? 이런 거 사줬어? 재벌 도련님이 와이프한테? 최미라가 지은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어요. 하긴 그래. 돈 많은 집 애들은 이런 거 멋이라고 들고 다니잖아. 한 동창이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우리는 그 멋을 이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동창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가방 돌려줘. 제발. 지은이 손을 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 기분 상했어?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최미라가 가방을 지은에게 던지듯 돌려주며 웃었죠.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난 거 축하하면서 한잔하자. 웨이터, 여기요.
최미라가 손을 들어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다가왔어요. 최미라가 재빨리 와인잔 하나를 집어들었죠. 지은아, 받아. 우리 건강 위해서. 최미라가 지은에게 와인잔을 건네는 척했습니다. 지은이 와인잔을 받으려는 순간 최미라의 손이 미끄러지듯 기울어졌어요. 철버. 붉은 와인이 지은의 베이지색 원피스 정면에 그대로 쏟아졌죠. 아! 지은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정말 미안해, 미안해. 최미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놀란 척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은이 냅킨으로 옷을 닦으며 말했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다 젖었잖아. 내가 닦아줄게. 최미라가 냅킨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정말 괜찮아. 지은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빨리 닦아야 얼룩 안 생겨. 옆에 있던 동창 2명이 동시에 지은에게 달려들었죠. 두 여자가 거칠게 지은의 옷을 잡아당기며 문질렀습니다. 아, 괜찮다니까. 내가 할게. 지은이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직. 낡은 원피스의 어깨 박음질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속옷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 지은이 황급히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머, 옷이 찢어졌네. 어쩌지? 최미라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그러더니 최미라가 발로 찢어진 옷자락을 밟았습니다. 으윽. 지은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옷꼬라지하고는 재벌집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남루해? 최미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시집살이가 그렇게 고돼? 옷 살 돈도 없어? 옆에 있던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속옷도 못 사나 봐. 끈이 다 늘어났네. 다른 동창이 킥킥거리며 속삭였어요.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죠.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꺼내 지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찢어진 옷을 움켜쥐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호텔 로비에 서 있던 총지배인 김 부장이 연회장에서 뛰쳐나오는 여자를 봤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며느님 아닌가? 김 부장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지은 여사님이십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김 부장이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지은은 비를 맞으며 1시간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은이 집에 도착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욕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샤워기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죠. 지은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에 섞여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실에서 강만석 회장이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죠. 문틈으로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욕실 쪽이 보였죠. 지은의 등에 흙탕물과 와인 얼룩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어깨와 멍든 팔뚝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강 회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받으며 서재로 걸어갔어요. 네, 김 부장.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하게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호텔 연회장에서 지은 여사님께서 동창 모임에서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옷이 찢어진 채로 울면서 뛰쳐나가셨습니다.
김 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연회장 CCTV에 모두 찍혀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죠. 지금 당장 보안팀장한테 연락해서 원본 확보하라고 해. 1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강 회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대답했어요.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죠. 천둥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1시간 후 보안팀장이 서재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영상 가져왔습니다. 보안팀장이 USB를 들고 들어왔죠. 강 회장이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최미라가 지은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나왔어요. 강 회장이 쥐고 있던 만년필을 꽉 움켜쥐었죠. 이 여자들이 누구야? 강 회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동자는 최미라라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태산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미라의 형부가 대형건설 박민규 전무입니다. 보안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비서실장한테 연락해. 강 회장이 입을 열었죠. 강 회장이 휴대전화를 들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자료 하나 준비해. 최미라 남편, 그리고 오늘 우리 며느리 괴롭힌 여자들 명단. 그 여자들 남편들 사업체, 거래처, 자금줄 전부 파악해. 강 회장이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했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강 회장이 서랍을 열고 낡은 내복 한 벌을 꺼냈죠. 지은이 지난 겨울에 선물한 내복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내복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내 식구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창밖의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집안을 울렸죠. 다음 날 아침 9시 최미라의 남편 김준호가 운영하는 하청업체 공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태산건설 법무팀과 감사팀 직원들이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공장 경비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태산건설 법무팀입니다. 긴급 감사 들어갑니다. 비켜주십시오. 앞장선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감사요? 본사에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경비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죠. 긴급이라고 했잖습니까? 공장장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서류 박스를 뒤엎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죠. 공장 사무실에서 김준호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공장을? 김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불법 자재 사용 혐의입니다.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죠. 불법 자재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썼습니까? 김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 있습니다. 납품 내역서하고 실제 사용 내역이 다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김준호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준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죠. 본사에 가서 설명하십시오. 지금은 압수수색 중입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불법 자재 증거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김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매팀장님.
저 김준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김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 통보 들어갑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계약 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 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구매팀장의 말에 김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30억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김준호가 절규했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을 비웃던 동창 박수연의 남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붉은 조끼를 입은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매출 장부 전부 제출하십시오. 조사관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죠. 세무조사요? 왜 갑자기? 주방에서 나온 주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탈세 혐의입니다. 조사관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종료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손님들을 내보냈습니다. 입구 유리창에 붉은 안내문이 붙었어요. 세무조사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한편 동창 이혜진의 남편은 주거래 은행 지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출 만기 한 달만 연장해 주시면. 이혜진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본점 지시사항입니다. 연장 불가입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본점 지시요?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우리 신용도 문제 없잖습니까? 이혜진의 남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경영상태 재평가 결과 위험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더 이상 대출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점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이혜진의 남편이 지점장의 책상을 붙잡았죠. 경비, 여기 좀 와보시오. 지점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청원경찰이 들어와 이혜진의 남편을 끌어냈어요. 최미라의 펜트하우스 거실. 김준호가 골프채를 들고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당신 어제 동창 모임에서 뭘 어떻게 한 거야? 김준호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최미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꾸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태산건설에서 우리 공장 문 닫으라고 난리야. 계약 해지에 손해배상 30억이야. 김준호가 골프채로 진열장을 내리쳤죠. 쾅!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미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잘못 안 했어? 네가 밖에서 혀를 어떻게 놀렸길래 회장님이 내 목을 치냐? 김준호가 명품 가방을 발로 차며 고함쳤죠. 아니야, 나 정말 아무것도. 최미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김준호가 최미라에게 다가가 손을 휘둘렀어요. 최미라가 넘어지며 유리 파편 위로 떨어졌죠. 으악! 최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0억을 어디서 구해? 집도 팔아야 돼. 다 내 때문이야. 김준호가 발길질하며 소리쳤어요. 최미라는 유리 파편을 피하며 기어서 도망쳤죠. 최미라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준호가 밖으로 나간 후 최미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최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최미라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게 다 서지은 때문이야. 옹졸한 년이. 최미라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최미라가 휴대전화로 어제 찍은 지은의 사진을 열었죠.
소곡근이 노출된 사진이었습니다. 최미라가 동창의 단톡방을 열고 사진을 올렸어요. 최미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꽃뱀처럼 남자 꼬셔서 신분 세탁하더니 친구들 밥줄 끊는 갑질녀. 이게 재벌 며느리의 진짜 얼굴. 최미라가 전송 버튼을 눌렀죠. 단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남편 망했어. 네가 먼저 건드린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라, 네가 시킨 거잖아. 뭐라고? 너도 같이 웃었잖아. 동창들이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집 부엌. 지은이 죽을 끓이고 있었죠. 지은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불을 끄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단톡방을 열자 자신의 치욕스러운 사진이 보였죠. 그 밑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때 거실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원인은 며느리 갑질?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은이 가슴을 치며 중얼거렸죠.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와 지은을 부축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주방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죠. 서재에서 나온 강 회장이 TV 뉴스를 노려봤습니다. 강 회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2단계 시작해. 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강 회장이 며느리의 방문 앞으로 걸어가 묵묵히 섰죠. 사건 발생 3일 후 최미라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은밀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최미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박민규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죠. 형부, 저 좀 살려주세요. 최미라가 박민규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입술은 왜 터졌어? 박민규가 최미라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우리 남편이 때렸어요. 공장 문 닫는다고 30억 물어내야 한다고. 형부, 강 회장이 우릴 죽이려고 해요. 최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가 경고했잖아. 재벌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박민규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무서운 줄. 형부, 제발 도와주세요. 최미라가 박민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와달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박민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형부는 대형 건설 전무시잖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미라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방법이라. 박민규가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형부, 여기 이거 보세요. 최미라가 휴대전화를 꺼내 지은의 사진을 보여줬죠. 이게 뭐야? 박민규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지은이가 동창회에서 망신당한 사진이에요. 옷 찢어진 거. 이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미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재미있는데. 박민규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형부, 뭔가 생각나셨어요? 최미라가 박민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 여론전으로 가는 거야. 박민규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론전이요? 최미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재벌 회장이 며느리 기분 나쁘다고 멀쩡한 중소기업 죽인다. 이거 먹힐 것 같지 않아? 박민규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최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사진하고 녹음 파일 있으면 USB에 다 담아. 내가 쓸 데가 있어. 박민규가 손을 내밀었죠.
다음 날 아침, 박민규가 허름한 술집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박민규가 평소 관리하던 기자 황동식이었어요.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황동식이 일어나 인사했죠. 앉아. 오늘 큰 건 하나 던져줄게. 박민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황동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태상건설 강만석 회장. 요즘 갑질 논란 한번 터뜨려 볼까? 박민규가 테이블 밑으로 두툼한 봉투를 밀었죠. 아, 강만석 회장이요? 황동식이 봉투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멀쩡한 회사들 줄줄이 망하게 만들었어. 자료 여기 다 있어. 박민규가 USB를 건넸어요. 오, 이거 대박인데요. 바로 기사 쓰겠습니다. 황동식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죠. 그날 저녁,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재벌 회장의 보복성 갑질, 며느리 기분 상하게 했다고 건실한 중소기업 도산, 뉴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여자가 나왔어요. 식당 종업원 복장을 입은 그 여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죠. 저는 호텔 연회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서지은 씨가 평소에도 친구들한테 하녀처럼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가짜 증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친구들한테 가방 들라고 하고 물 떠오라고 하고 완전 갑질이었어요. 가짜 증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이어갔죠. 태상건설 본사 앞 붉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악덕 재벌 강만석 물러가라. 서민 죽이는 갑질 재벌 물러가라. 시위대가 일제히 구호를 외쳤어요. 박민규가 사주한 전문 시위대였죠. 한 남자가 지은의 얼굴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을 꺼냈습니다. 남자가 칼로 현수막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재벌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다. 남자가 소리치며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였죠.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를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몰려들었어요. 본사 회의실, 강 회장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죠. 여러분,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음모입니다. 우리는 강 회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한 이사가 끼어들며 말했죠. 여론은 우리가 바로잡으면 됩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 주가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죠. 일시적이라고요? 회장님의 독단적인 행동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박민규와 내통한 이사가 냉소를 던졌습니다. 회의실의 반 이상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강 회장의 집, 지은이 창밖으로 본사 앞 시위대를 보고 있었죠. 자신의 사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러려고. 지은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어요.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죠. 지은이 옷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최미라가 휠체어를 타고 기자들 앞에 나타났죠. 저는 서지은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최미라가 링거를 꽂은 팔을 보여주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았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제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우리 가족을 길거리에 내쫓겠다고. 최미라가 흐느끼며 말했죠. 강 회장의 사무실, 강 회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강 회장님,
저 박민규입니다. 박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회장님 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규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강 회장이 이를 갈며 물었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며느님 추문은 제가 덮어드리겠습니다. 박민규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 무덤은 내가 직접 한다. 강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수화기를 내던졌어요. 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죠. 강 회장이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약이. 강 회장이 서랍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려 약통이 바닥에 쏟아졌죠. 강 회장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에서 짐을 든 지은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은이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서재에서 강 회장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 멈춰섰어요. 지은이 짐을 내려놓고 서재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일주일 후, 지은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허름한 무료 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급식소 안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죠.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급식소 자원봉사자가 지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죄송해요. 좀 바빴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오늘도 배식 도와주실 거죠? 자원봉사자가 앞치마를 건네며 물었죠. 네, 그럴게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뒤로 갔습니다. 지은이 국자를 들고 어르신들에게 국을 떠주기 시작했어요. 구석 테이블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할머니가 식판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지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은이 다음 어르신에게 국을 떠주고 있었죠. 할머니가 지은의 발 앞에서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어요. 철컹.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국물이 지은의 운동화와 발목에 쏟아졌습니다. 지은이 뜨거움에 신음을 냈지만 꾹 참았어요. 지은이 재빨리 국자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지은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앞도 안 보여? 할머니가 지은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옷이 다 젖었잖아. 어떡할 거야? 할머니가 젖은 옷을 툭툭 치며 화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옷 세탁비 드릴게요. 지은이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세탁비? 이게 세탁비로 해결될 일이야? 할머니가 팔짱을 끼며 따졌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게 제가. 지은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됐어. 나 혼자 넘어진 거니까.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돌아섰어요. 지은이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었죠. 지은의 손가락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아가씨, 손 다쳤어요. 제가 할게요. 자원봉사자가 달려와 지은을 말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은이 계속 그릇 조각을 주었죠. 지은이 바닥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발목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할머니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지갑을 슬쩍 쓰레기통 옆에 떨어뜨렸어요.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급식소 밖으로 나갔죠. 1시간 후, 지은이 배식을 마치고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쓰레기통 옆에서 지갑을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뭐지? 지은이 지갑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죠. 지은이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수표가 두둑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거, 아까 그 할머니 거네. 지은이 신분증을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그거 파출소에 가져다 주세요. 자원봉사자가 걸레를 짜며 말했죠. 아니요, 제가 직접 찾아드려야죠. 할머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지은이 지갑을 꼭 쥐고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지은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저 멀리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보였죠.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지은이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래요?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이거 잃어버리셨어요.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내 지갑. 어디서 찾았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급식소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안에 돈도 많이 들어있던데. 지은이 지갑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죠. 고맙네요. 이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지갑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지은이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편의점에서 따뜻한 거 하나 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은이 편의점으로 뛰어갔죠. 지은이 캔커피 2개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지은이 따뜻한 캔커피를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고맙네요, 아가씨. 할머니가 지은의 손등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네. 아까 그릇 주우면서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아 살펴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지은이 손을 빼며 웃었죠. 발목도 데었고 약 발라야겠어. 할머니가 지은의 발목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 할머니가 지은을 불렀죠. 네. 지은이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서지은이에요. 지은이 대답했죠. 서지은. 좋은 이름이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골목길 끝에 세워진 검은색 최고급 세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은이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수행비서 2명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서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뭐야? 저 할머니가?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죠. 할머니가 차에 타기 전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죠. 차 안. 할머니가 옆자리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표지에 서지은 신상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할머니의 정체는 유통업계의 전설, 윤정희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윤정희가 앞좌석을 향해 말했어요.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죠. 서지은 씨한테 연락해.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고. 윤정희가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은이 윤정희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지은을 압도했어요. 어서 오세요, 서지은 여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가 문을 열며 공손하게 인사했죠.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윤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요, 지은 씨. 앉아요. 윤정희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갑자기 불러주셔서. 무슨 일로? 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지갑 찾아줘서. 윤정희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요즘 그렇게 당연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윤정희가 찻잔을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거실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남자 둘이 건설 현장에서 흙투성이로 찍은 사진이었죠. 저 사진 속분이 우리 아버님이신가요? 지은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강만석 회장하고 나 젊은 시절에 찍은 거예요. 윤정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을 아시는 분이셨군요. 지은이 놀라 물었죠. 50년 지기예요. 함께 맨땅에서 시작했죠. 윤정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지은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사정 다 들었어요. 강 회장한테서. 윤정희가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아버님께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칼을 쓸 줄 알지만 방패는 없구나. 내가 그 방패가 되어주마. 윤정희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회장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때 비서가 들어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박민규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그리고 최미라 남편이 작성한 이중 장부 사본도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윤정희가 서류를 지은 앞으로 밀며 말했죠.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지은이 서류를 보며 놀라 물었습니다. 50년 사업하면서 쌓인 인맥이 있지. 곧 있을 태산건설 창립 50주년 파티, 내 호텔에서 열어. 윤정희가 비서를 향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그리고 스타일팀 불러. 이 며느리 제대로 변신시켜야지. 윤정희가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은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이제 숨지 마. 당당하게 맞서. 윤정희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립기념 파티 당일 저녁, 태산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에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미라와 박민규가 나란히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강 회장 사퇴 발표 보러 왔어. 박민규가 샴페인 잔을 들며 최미라에게 속삭였죠. 정말 그럴까? 나 떨려 죽겠어. 최미라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사회에서 이미 다 끝났어. 오늘은 그냥 마무리 행사야. 박민규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최미라가 불안한 표로 주변을 둘러봤죠. 뭐가 혹시 몰라. 강 회장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박민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최미라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지은이 지나갈 길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최미라가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죠. 지은이 나타나면 또 한 번 망신 줄 거야. 최미라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쳐다봐. 옆 사람이 최미라의 팔을 툭 쳤어요.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강만석 회장이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나왔죠.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휠체어 탔던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걷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강 회장이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 회장이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사퇴 발표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강 회장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죠. 제 50년 건설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을 소개하려 합니다. 강 회장이 한쪽 무대를 가리켰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무대 옆문이 열리고 윤정희 여사가 나타났죠. 윤정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됐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엄청 아름답네. 강 회장 며느리 아니야?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최미라가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저게 지은이야? 최미라가 입을 떡 벌리며 중얼거렸죠. 조용히 해. 박민규가 최미라의 팔을 꽉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지은이 무대 중앙에 섰어요.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았죠. 여러분, 제 며느리 서지은입니다. 강 회장이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요즘 저와 제 며느리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뒤쪽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죠. 스크린에 타이틀이 떴습니다. 강 회장 갑질의 진실. 최미라가 지은에게 보낸 협박 문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네가 재벌 며느리라고? 내가 다 망쳐줄 거야. 우리 형부가 대형 건설 전무야. 너희 회사 무너뜨릴 수 있어.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최미라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어요. 이어서 박민규가 여론 조작 업체에 입금한 내역이 나왔죠. 계좌번호와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박민규가 소리쳤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최미라와 박민규가 대화하는 녹취록이 흘러나왔어요. 강 회장만 보내버리면 태사는 우리 거야. 박민규의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형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최미라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사들 다 매수했어. 박민규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어요.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죠. 사람들이 최미라와 박민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내연 관계였어? 형부하고 처제가 재벌 무너뜨리려고 음모 꾸민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박민규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박민규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박민규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조작이라고. 박민규가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죠. 오해? 조작? 당신 목소리 아니야? 최미라랑 무슨 짓 한 거야? 박민규의 아내가 최미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최미라가 됨로 물러서며 떨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압도했어요. 윤정희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태산건설 지분 15%를 보유한 2대 주주 윤정희입니다. 윤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셨죠? 내 호텔 보안팀이 확보한 영상도 조작입니까? 윤정희가 박민규를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박민규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연회장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박민규 씨, 최미라 씨, 횡령과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죠. 아니야. 나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최미라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수사관이 최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지은아, 지은아, 너 이년아. 가만 안 둬. 최미라가 무대 위 지은을 향해 소리쳤죠. 지은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미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기요, 체포는 부당합니다. 변호사. 박민규가 항변하려 했죠.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만나십시오. 수사관이 박민규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라와 박민규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연회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죠.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제 며느리 서지은을 태산건설의 공식 대리인이자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강 회장의 선언에 장내가 폭발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후계자, 서지은 이사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강 회장을 포옹했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다. 강 회장이 지은의 귓가에 속삭였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강 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울먹였습니다. 윤정이가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어, 지은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윤정이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무대 아래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지은을 찍어댔어요. 서지은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지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버님을 도와 태산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경영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지은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장내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정이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연회장 밖, 최미라와 박민규가 호송차에 실려가고 있었죠.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지은이 건드려서. 박민규가 최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형부가 나한테 떠밀었잖아. 최미라가 울부짖으며 대꾸했어요. 닥쳐. 이제 다 끝이야. 박민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호송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환호성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한 칸 내려서는 순간 강 회장의 다리가 갑자기 풀렸죠. 아버님, 지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의 몸이 지은의 어깨 위로 무겁게 쓰러졌어요. 쿵! 강 회장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회장님, 강 회장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은의 순백 드레스 자락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어요.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 강 회장을 흔들며 울부짖었죠. 누가 119 불러요. 빨리. 윤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지은이 재빨리 강 회장의 넥타이를 풀었죠. 지은이 강 회장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숨은 쉬세요. 아버님, 버티세요. 지은이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지은에게 물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강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지은이 구급차를 따라 뛰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강 회장을 검사하고 있었죠. 지은이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죠. 네, 저요. 저 며느리예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지은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죠. 수술실 앞. 지은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져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붉은 등은 여전히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담요를 들고 복도에 나타났어요. 지은아, 이거라도 덮어. 윤정이가 담요를 지은의 어깨에 둘러줬죠. 회장님, 제가 욕심부린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무대에 세웠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강 회장이 직접 원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이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의 의식 불명 소식이 뉴스로 퍼졌죠. 태산건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회의실, 반대파 이사들이 몰래 모여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 회장이 쓰러진 지금, 한 이사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대리인 아닙니까?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알겠어요? 가정주부일 뿐이잖아요. 첫 번째 이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지금 임시 이사회를 소집합시다. 오너 유고 상황이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병원 복도.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은이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들이 지금 회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시 이사회를? 지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갑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건설 본사 로비.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로비 입구에 보안 요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비켜주세요. 저 이사회 참석해야 해요.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손을 내저으며 막았어요. 출입 금지요? 내가 회장님 대리인이에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죠. 이사회 결정 사항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보안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지은이 보안 요원을 밀치려 했어요. 다른 보안 요원이 지은의 팔을 잡았죠. 이러지 마십시오. 강제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경고했습니다. 2층 난간에서 이사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정주부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해요. 한 이사가 비웃으며 소리쳤죠.
회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다른 이사가 손을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채권단과 주주들이었죠. 우리 돈 어떻게 되는 거야? 회장 쓰러졌다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돈 돌려줘. 빨리 돌려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은이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졌어요. 지은의 손바닥이 바닥에 까져 피가 맺혔죠. 지은이 신음을 흘렀습니다. 경비들이 달려와 사람들을 제지했어요. 지은이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죠. 지은이 차에 올라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재 비밀 금고를 열어보거라. 비밀 금고, 비밀 금고.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죠. 지은이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 지은이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 두툼한 파일이 들어 있었죠. 지은이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박민규 일당 비리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이게 있었구나. 지은이 파일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에는 박민규와 결탁한 이사들의 비리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 파일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윤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지은이 말했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윤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아버님과 회사를 지킬 칼과 방패가 모두 준비됐어요. 지은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반격 시작하자. 윤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지은이 파일을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 최미라가 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은을 마주쳤어요. 야, 서지은. 최미라가 지은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비켜.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끝이야. 강 회장 죽으면 너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최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지은이 최미라를 밀치고 지나갔죠. 흥, 잘난 척하지 마. 최미라가 지은의 뒤통수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지은의 손이 가방을 꽉 쥐고 있었죠. 지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산건설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반대파 이사들이 샴페인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자,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한 이사가 해임한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강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중립파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깨어나기나 할까요? 뇌출혈인데. 다른 이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대리인 아닙니까? 또 다른 이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가정주부 하나 뭐가 무섭습니까? 도장 찍읍시다. 첫 번째 이사가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쾅!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지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지은의 뒤로 윤정희 여사와 10명의 변호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제가 왜 못 들어옵니까? 저 회장님 대리인입니다. 지은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대리인? 이사회에서 출입 금지 결정했어. 다른 이사가 테이블을 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다.
내가 들어오는데 누가 막아? 윤정이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윤정희 회장님? 한 이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앉아. 회의 시작하자. 윤정희가 의자를 빼며 앉았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게 뭐야? 한 이사가 파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비밀 감사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의 비리가 다 들어있죠. 지은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비리? 무슨 소리야? 이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항변했죠. 앉으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지은이 리모컨을 들고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차명 계좌 입금 내역이 떴어요. 이건 박 이사님 차명 계좌입니다. 박민규한테서 5억 원 받으셨죠? 지은이 한 이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박 이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이 이사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회사 돈 빼돌렸죠. 10억 원. 지은이 다음 화면을 넘기며 말했죠.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 이사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지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김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자재 납품 대금 부풀려서 리베이트 받았죠? 지은이 김 이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 이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부인했어요. 모른다고요? 여기 통장 사본까지 다 있는데요. 지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이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재무제표 모순점도 지적해봐. 윤정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네, 회장님. 작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보고하셨죠? 지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한 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원자재 구매는 오히려 10% 줄었습니다. 매출은 늘고 원자재는 줄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은이 날카롭게 물었죠. 그건 효율성이 좋아져서. 이사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효율성이요? 아니면 장부 조작입니까? 지은이 테이블을 탁 치며 물었어요. 이사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죠.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비리 이사 퇴진, 강 회장 해임 반대. 직원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죠. 노조위원장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이 말했어요. 노조위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저희 직원들은 강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이사님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중립파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죠. 스크린에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저 강만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제 며느리 서지은이 곧 저입니다. 그녀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제가 50년간 쌓아온 태산건설을 부탁합니다. 강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죠. 영상 속 강 회장의 진심 어린 호소에 중립파 이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한 중립파 이사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자,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강만석 회장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지은이 손을 들라고 했죠. 반대파 이사 5명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중립파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표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해임한 부결입니다. 지은이 선언했어요. 반대파 이사들이 자리에 주저앉았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 이사, 이 이사, 김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죠. 이럴 수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 이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비리 이사들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이 밖으로 나왔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지은을 맞이했죠. 감사합니다, 이사님. 회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은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윤정이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윤정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여보세요?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 손가락이 움직였대요.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정말요?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죠. 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나도 갈게. 윤정이가 지은을 따라 뛰었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6개월 후 병원 재활치료실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평행봉을 잡고 있었어요. 지은이 강 회장의 허리를 받치며 옆에 서 있었죠. 아버님, 한 걸음만 더요. 할 수 있으세요. 지은이 강 회장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강 회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은이 손수건으로 강 회장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죠. 지은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강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걸어서 퇴원하시기로. 지은이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약속했지. 강 회장이 다시 평행봉을 잡고 발을 떼기 시작했죠. 한 걸음, 두 걸음. 강 회장의 다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잘하셨어요. 지은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이 정도면 됐나? 강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 휠체어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았어요. 지은이 강 회장을 휴게실로 밀고 갔죠.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민규 전 대형건설 전무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최미라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호송차에 오르는 박민규의 초췌한 모습이 나왔죠. 이어서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파는 최미라가 나왔습니다. 손님이 최미라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이 보였어요. 으악, 왜 이래요? 최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강 회장이 TV를 보며 혀를 찼어요. 저것들 봐라. 자업자득이지. 강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법이에요. 지은이 과일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강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사과 드세요. 지은이 깎은 사과를 포크에 꽂아 강 회장 입에 넣어줬죠.
고맙다, 우리 딸. 강 회장이 사과를 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로비에 태산건설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강 회장의 퇴원일이었죠. 회장님 나오신다.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건강하세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강 회장이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 다시 일하러 갑니다. 강 회장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저녁, 강 회장의 집 식탁에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겉절이, 구운 고등어. 지은이 직접 끓인 음식들이었어요. 아버님 드세요. 지은이 밥그릇을 강 회장 앞에 놓으며 말했죠. 오, 된장찌개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강 회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지은이 국자로 된장찌개를 떠서 강 회장 그릇에 넣어줬어요. 강 회장의 아들도 식탁에 앉았죠. 아버지, 퇴원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덕도 컸어. 강 회장이 소주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 지은이가 한 거죠. 아들이 지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지은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오, 이거 맛있네. 병원 밥 먹다가 이거 먹으니 이제야 살 것 같아. 강 회장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더 드릴까요? 지은이 국자를 들며 물었어요. 그래, 한 그릇 더 줘. 강 회장이 빈 그릇을 내밀었죠. 지은이 강 회장 그릇에 된장찌개를 가득 담아줬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이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강 회장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푸, 배불러.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강 회장이 배를 두드리며 말했죠.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이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거 내 거야. 강 회장이 봉투를 지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죠. 열어봐.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태산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장과 주식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아버님, 이건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돈 버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일 해라.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네가 내 진짜 후계자다. 회사는 아들이 물려받아도 되지만 사람 마음은 네가 제일 잘 알아. 강 회장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지은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어요. 윤정희 여사도 함께였죠. 회장님, 여기가 제가 봉사하던 곳이에요. 지은이 급식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구나. 윤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이 지은을 반갑게 맞이했죠.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배식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국자를 들고 어르신들에게 국을 떠주기 시작했어요. 급식소 입구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최미라였습니다.
최미라가 식판을 받아들고 줄을 섰어요. 최미라가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미라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지은이 최미라를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음 사람에게 국을 떠줬죠. 최미라가 화들짝 놀라 식판을 내려놓고 급식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 왜 그래요?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물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윤정이가 지은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제 옷을 입었구나. 정말 멋지다. 윤정이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니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윤정이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지은이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로 나갔죠. 지은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줄 몰랐어. 지은이 중얼거렸죠. 거실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 마누라한테 잘해라. 안 그럼 국물도 없다. 강 회장이 아들에게 호통치는 소리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죠. 지은아, 과일 깎았어. 들어와서 먹어. 강 회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문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강 회장이 과일을 깎고 지은이 차를 따르고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지은이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산건설 본사 빌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시작이야. 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죠. 강 회장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강 회장이 지은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지은이 강 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이제 네가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해줘. 그게 진짜 힘이야. 강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약속드릴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지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죠. 여보, 수고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이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지은이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태산복지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지은 이사장은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화면에 지은이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나왔네. 강 회장이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부끄러워요. 지은이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 자러 갈게. 너희도 일찍 자.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 지은이 강 회장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그래, 잘 자거라. 강 회장이 손을 흔들며 방문을 닫았죠. 지은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아. 지은이 중얼거렸죠. 남편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네가 만든 현실이야. 남편이 지은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이 남편을 안으며 말했죠.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이 사준 낡은 가방을 소중히 여기던 지은 씨의 마음을 비웃던 이들은 결국 자신의 허영심과 욕심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찢어진 옷을 입고 눈물 흘리던 지은 씨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리더로 거듭났네요. 강 회장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진정한 품격은 거치장한 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겠지만 지은 씨가 그랬듯 그 비구름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